네, 오늘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낮 12시 56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초점이 안 잡힌다. 신기하네. 지금 진짜. 아, 오늘 다룰 컨텐츠는 일단 제가 미제 사건 컨텐츠를 좀 다룰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자료 수집 해당되는 컨텐츠 이제 뭐 유튜브 링크랄지 이런 것을 좀 보다가 앞서서 대한민국 어떤 미제 사건 우리가 어떤 미제 사건 채널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미제 사건을 대하는 어떤 시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제 사건을 대하는 그런 바라보는 시각과 어떤 해결 구도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미제 사건에 대한 패러다임, 시대성 여기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우연히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다가 공소권이 없는데 묻혔다. 그리고 2차 가해에 시달리는 피해자라는 어떤 컨텐츠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호사인가요?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해당되는 어떤 변호사가 그 법조인 하여튼 뭐 법조인들 간에 어떤 스토킹을 해서 어떤 뭐 성폭력이었는지 어떤 뭐 성추행이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드러내니까 그 가해자 입장이죠. 해당되는 그 변호사가 어떤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자살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토킹을 요즘 계속 뭐 TV에 연일되는 어떤 보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사망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 또 그 사망하기 전에 그런 또 징후도 있었고 또 경찰에 또 신변 보호 요청을 또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또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하지만 또 이러한 그 가해자가 어떤 자살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자가 너 때문에 너 저거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뭐 드러내니까 저거 봐라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걸 사람을 어떤 죽이는 어떤 살인범이다 이런 뉘앙스 분위기가 돼버려 가지고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당연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기가 싫은 거는 하기 싫고 좋은 건 하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권리거든요. 어떤 법에 나와 있든지 안 나와 있든지를 떠나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가해자가 자살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오히려 그 피해자에 대한 뭐 신상이랄지 그런 것을 막 드러내서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안 좋게 생활하는 데서 상당히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던 이런 컨텐츠를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로 실제적인 자살도 있고 하지만 가해자가 어떤 자살로 또 둔갑을 해버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은 무조건 다 자기가 독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미제 사건 컨텐츠를 다뤄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떠올리니까 예전에 제가 이다현 양 어떤 여고생 4대 우리나라 4대 여고생 실종 사건 이다현 양을 다룰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같은 그 원룸 텔에 있었던 그 한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현 양이 실종되니까 한 씨가 죽음으로써 모든 그런 범죄를 한 씨가 어떻게 떠안게 돼버리는 그것이 연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포 내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저는 그때 당시 프로야구에 크게 어떤 관심이 없었지만은
당시 좀 유명했었다고 하는 그 야구 선수 이호성 씨, 기아 타이거즈, 예전 해태였는지 기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아 타이거즈의 이호성 씨 사건이 그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분석이랄지 어떤 사건 배경에 대해서 아니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들여다보지는 못한 입장이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나무 위키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제목을 보고 그 어떤 사건 배경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호성 씨를 살인범으로 생각을 하지? 당연한 의구심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가 있었다. 하지만 추정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뭐 CCTV라든지 이호성 씨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M5를 탔던 것이 이호성 씨 같다. 뭐 찍힌 게 뭐 같다. 이거 무슨 또 짜고 맞히는 건가? 그러니까 확실히 또 이것은 어떤 매스컴이랄지 뭐 이호성 씨가 유서를 썼으면 그 어떤 유서랄지 어떤 뭐 확실한 어떤 증거 자료는 없는데 그냥 이호성 씨가 자살을 했다. 그래서 마포 내모녀를 끔찍하게 죽였다. 이렇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건이 이호성 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렇게 다 아는 그런 패러다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야구계에서도 어떤 매장이 되는 특히 야구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 또 이호성 씨는 뭐 힘이 엄청나게 세고 뭐 이런 것도 또 막 부각을 해서 그래서 막 그냥 끔찍하게 어떤 죽이는 그 다음에 이호성 씨가 아주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호성 씨는 그 어떤 내 모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이중적으로 여자를 또 사귄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마포 차여인이라고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막 여성 편협정도 있고 이중생활 여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난잡하고 이중성이 있는 이런 이미지에다가 뭐 끔찍한 뭐 힘도 세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증명이 안 됐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컨텐츠를 저도 자료 수집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뉘앙스입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탐사보도까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어떤 믿고 신뢰하는 채널, 그건 나중에 제가 컨텐츠 달아면서 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 컨텐츠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일루미나티에서 어떤 증언하고 했던 그 사람이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권력층의 어떤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양떼를 이쪽으로 몰았다가 저쪽으로 몰았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언론을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이렇게 믿으라고 해도 이거는 의구심이 충분히 왜 그러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전체 다 휩쓸려 가버리는 이런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다룬 패러다임이.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체크를 하려도 까먹으려 하다 보니까 맞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이 아닌가. 어떤 언론 보도라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언론 보도가 다 어떤 불확실성, 그 다음에 어떤 신뢰를 갖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항시 동전이 양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도적인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꾸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중도적인 시각은 정말 사라져 가는가. 오늘 한쪽 이거 아니면 이거만 생각. 우리가 무슨 뭐 컴퓨터 로봇은 아니잖아요. 0하고 1 뭐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중도적인 시각이고 객관적으로 중도적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봇가 되어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10분 안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 한 영상 한 2개는 나눠야 될 것 같으네요. 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일단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제 사건 패러다임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낮 1시 09분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미제 사건을 대할 때 어떤 도안이면 뭐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것도 또 양면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도안이면 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도적 시각을 갖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뭐 법정에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거는 뭐 법정이라든지 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진실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러냐를 했을 때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어떤 군더더기 설명을 정확하게 쭉 펼칩니다. 전혀 그 본질하고 무관한. 그럴 때는 도안이고 뭐가 맞아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요 하면 됩니다. 이거 성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너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때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 어떤 정황이 어때 가지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대답입니까? 자리를 비우든 근무를 하든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으면은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몰랐습니다.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신 그거에 아니라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언성 높아지고 뭐 쌍욕까지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그 패러다임. 제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면성. 그리고 충분히 이걸 예측해야 되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 드리면은 제가 최초에 어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대해서 어떤 그 공소권 없음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가해자로 인해서 가해자의 어떤 성추행, 성폭력, 그다음에 어떤 스토킹 이거 진짜 확실하게 어떤 처벌이 아직까지 안 되니까 얼마나 죽어나가야 정말 이거 스토킹에 대한 것을 범죄를 인식할 거냐. 그런 입장에서 또 그 가해자가 자살을 해서 어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그 가해자에 의해서 또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2차 피해를 받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하지만 이러한 반면에 데자뷰 형식으로 정말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가 어떤 사망이 돼버린 이 사고를 제가 연관돼서 쭉 설명을 했던 겁니다. 뭐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 추후에는 여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냥 이호성 사건도 그렇게만 다룬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모녀 사건의 일단 미제 사건의 맥락과 전체적인 맥락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러다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 패러다임, 뭐 수사본부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상황, 그 다음에 윗선 이거 기본적으로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일단 이호성 씨 사건도 저는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서 최소한 어떤 모녀 사건에 대한 맥락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도별로.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할 것이고 다만 저는 이러다 보면 제가 무슨 미제 사건 다 다루 될 것 같은 하지만 연관이 돼 있지만 하지만 저는 본연의 채널 기부원 뮤직포 티네이지 걸스 앤드 보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것을 다룰 것이고 만약에 다루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김호성 씨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마포 네 모녀의 그 딸들 막 큰 딸이 20살 뭐 15살 13살이었나 하여튼 3명 있는데 그 관점에서 시각에서 다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또 하나의 컨텐츠를 봤습니다. 저도 이 뉴스는 얼핏은 들었어요. 관심이 크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입구에 어떤 택배 상자를 아파트 입구에 쌓아둔다. 왜 쌓아뒀지? 보통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2021년도니까 작년 한 4월 달인가 봐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저 사람 이거 택배 기사가 문제네. 아니면 아파트 주민이 문제네.
안 그럼 둘 다 문제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못 보다가 지금 제가 어떤 또 까먹거나 어떤 생각이 흐트러질까봐 지금 바로 컨텐츠 녹화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나만 예를 두고 제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친화적으로 어떤 공원의 어떤 조성의 그런 분위기, 5천 세대 정도 되면 상당히 많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게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아이들도 마음껏 차 없는 데서 지상에서 뛰놀고 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뭐 연못도 있을 수도 있고 수영장도 있을 수도 있고 의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차량을 아파트로 진입하는 외부 차량, 특히 뭐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지하도로 와달라.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근데 그 지하도 높이가 2.3m였어요. 지하 주차장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뭐 다 고려를 했는지, 택배 차량까지 고려해, 탑차 정도, 택배 뭐 탑차인데 탑차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3m가 돼요. 근데 택배 차는 보통 한 2.7에 2.5 이상, 한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차량이 그 높이가 때문에 지하도로 진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마찰이 생긴 게.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지하도로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상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럼 이 택배를 어떻게 되냐 해서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다 막 쌓아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근데 아파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공문을 한 달 전이나 뭐 이렇게 공문을 해서 차량이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이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2.3m니까 얘기를 고지를 했지 않느냐. 택배 회사나 이런 쪽으로. 이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미제 사건을 대하는 자세.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강동 아파트는 이기주의입니다. 사이코패스 집단이. 제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확실한 사이코패스입니다. 강동 아파트 중에. 그리고 이런 사이코패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국가 권력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담배가 나쁘다. 그래도 고가의 세금은 담배에서 받아들입니다. 다 충당을 해요. 세금으로. 그래서 담배 연기가 나쁘니까 청정하게 해서 금연을 다 만들자. 그리고 하지만 뭐 지하철 올라오는 입구 많이 못 피잖아요. 뭐 오는 동안 지하철에서 버스라든지 이런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근데 청정하자. 딱 규정 만들어. 근데 담배 필 데가 없네. 근데 딱 나오면은 어떤 그런 뭐 공간에 보면은 금연, 담배 못하게. 담배이 타인에게도 안 좋다. 피지 마라. 이런 거가 비슷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고가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나 흡연 공간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파트, 강동 아파트처럼 흡연 공간도 만들어 놨다. 다만 한 1km 정도 떨어진 거기에다가 버스 정장 뭐 아니면 지하철 멀리. 이거하고 택배 회사를 하나 우리 대국민의 것도 하고 어떤 비유를 하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게끔 만들어 놓고 너 왜 화내느냐. 그리고 뭐 폭언폭력 하지 말라 이거 써붙여 놓으면 됩니까? 어떤 안내 멘트랄지. 실질적으로 통화가 안 되고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분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거나 담당자가 휴가 중입니다. 대신 전해 드릴까요? 이런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고 전화를 그냥 아예 안 받아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일단 끌었다 다시 할게요. 또 현재 시간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낮 1시 25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26분 됐네요.
이어서 얘기 드리면은 제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어떤 미제 사건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다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어떤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 어떤 동전이 양면과 같은 그런 구조. 우리는 중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서 어떤 뭐 흡연구역, 금연구역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생각에 맞춰놓고, 한마디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지는 했어요. 그 강동 그 아파트에서 택배 회사나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어떤 차량의 높이를 2.3으로, 그러면은 그 택배 회사 측에서는 모든 아파트 통로가 그 사이즈라 그러면 차량, 탑차 차량도 어떤 낮추든지 어떤 그런 차량으로 해서 운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 아파트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도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차량을 개조를 해서 택배 회사를 하면서 그 차량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것은 무슨 아방궁이랄지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무슨 왕국에 대해서 특화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거기다 껴 맞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생각도 좋고 처음 좋았습니다. 어떤 공원단지 조성,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게 하고 그런 건 좋지만은, 하지만은 이거는 융통성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택배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오면 됩니다. 쇼핑을 하면 자기가 쇼핑백 메고 나가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컴퓨터 눌러가지고 쇼핑 간단하게 결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뭐 갖다 주는 거 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기가 물건 사서 고르고 직접 장바구니 들고 와서 하면 돼요. 대면에서. 응? 비대면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들이 응?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하지만 또 이 아파트 주민들을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내가 보니까는 이 외향적으로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복장도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좀 씻고 좀 머리도 빗질도 하고 미용실도 다니시고 화장도 좀 잘 먹게 하시고 또 뭐 장신구도 좀 그저 엘레강스 하면서 어떤 내추럴하게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도 좀 뷰티도 좀 있으시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또 가운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적 어떤 지도층도 계실지도 모르고, 인상 보면 또 근엄 하시잖아요. 점잖고 또 한마디 툭툭 던지시는 게 사람의 어떤 심금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또 얘기 툭툭 던지는 거 하고, 어떤 길거리 노숙자라든지 뭐 어디 응?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 배달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하고는 조금 영향력이라는 것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생기시고 또 잘생기시고 또 나쁜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범죄자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관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에 저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향, 그래서 저는 외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랄지 겉모습이랄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씻고 그냥 안 씻는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외향적으로 그냥 조금 크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끌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지 외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어른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부모 말 믿지 누굴 의지를 합니까? 응? 너 저런데 조금 옷도 좀 저렇고 저런 사람들 있고 배달 하시고 택배 하시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근처도 가지도 마. 그것도 냄새 나고 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다 마스크 벗는 추세인데도 또 마스크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막 그렇게 막 잘 오도된 교육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드린 얘기는. 자기네들만 단정하고 깔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이 보면 작년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건 모든 이 강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떤 제도나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 모든 공청회랄지 주민 의견 청취랄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지고 해서 뭐 법안을 하나 하더라도 야당이면 야당, 뭐 여당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한마디로 중도적인 그런 상식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짜 맞춰놓고 이게 안 맞으면 우리대로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거대로 해. 여기에 대한 충돌. 그리고 니네들은 화도 내지 마. 화날 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의할 일 만들어 놓고 건의도 하지도 마. 또 이렇게 따지면 예전에 뭐 어떤 신문고랄지 다 그냥 통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인 미디어 사건 패러다임하고도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보자들 있으면 제대로 된 신고가 어떤 그 해당되는 피해자에게 간다고도 저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전화기 기지국 톨망이랄지.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 그 아파트 이것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미제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범죄자하고도 결탁을 해서 범죄자도 또 자기한테 뭐 부스러기 얻어먹는 범죄자가 있을 것이고 그럼 또 그 범죄자한테는 또 있는 죄도 똑같은 범죄자 만약 그 강동 아파트에 판검사가 있었다. 그럼 자기네들 말 잘 들어주고 따라주면은 범죄자들에도 똑같은 범죄자다 그러면 정의의 여신으로 정의의 칼날로 똑같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식구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은 또 변호를 해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떤 법이 공정한 잣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당된 처벌을 안 받으면은 그 잘못된 거잖아요. 한술 더 뜹니다 지금은. 그럼 남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이 독박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소권 없음에 또 양면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짜 가해자가 만들어서 이호성 씨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독박 쓰는 거예요.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제 말이 맞다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 이호성 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회적 눈출 때문에 화장 처리해서 제대로 구금도 못했잖아요. 이호성 씨가 그렇게 나빴던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범죄하고 타협은 안 했겠죠. 그 정도로 됐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희생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다. 강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편히 갑자기 시간이 확 줄어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낮 1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 아파트를 얘기 드렸는데 뭐 제가 뭐 강동 아파트하고 일부러 뭐 대립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반대적인 제가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뭐 지체도 높으시고 또 얼굴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사회적 해서 뭐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감히 일개 힘없고 약한 대국민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뭐가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것이 패러다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못 봤는데 지금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왜 그러겠냐면 서로 어떤 쌍방간에 문제가 있었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내막은 이랬었다. 어떤 자기 업무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업무 편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도 자기 업무 편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지상 공원을 만들면 자기네 그 아파트 주민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싫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 택배 회사에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의도는 좋다. 하지만 우리 입장을 생각해 달라. 물론 또 택배 회사가 불친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툭툭 던져놓고 그냥 막 연락도 안 하고, 막, 응? 그 다음에 물건을 잊어먹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아파트 주민 입장도 아니고 택배 회사, 뭐 제가 뭐 그 사람들하고 안다고 그 사람 편을 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파트 편을, 응? 들지도 않고, 저는 그냥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패러다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일 아니면 무관심한 거예요. 미제 사건도. 해결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제3의 인물도 공범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누가 위험에 처했다. 죽어나간다.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신고를 할지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응급조치를 할지. 근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면 응급조치를 할지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무관하게. 자기가 사람을 쳐도 뺑소니를 하고 도망가는 세상에. 자기가 쳤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과속 방지턱을 밟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가. 이것이 너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사회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 제가 뭐 강동 아파트를 뭐 이렇게 컨텐츠를 보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피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생각을 해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뭐 법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뭐 지하 통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갑이고 니네는 을의 입장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맞춰라. 그럼 이렇게 되면 충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절충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걸 확실하게 편을 들어서 법적 잣대로 보더라도 법적 조항, 응?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로 봤을 때 강동 아파트 주민이 잘못한 게 맞죠. 이것을 서로 어떤 합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택배 기사가 어떤 차량으로 해서 뭐 아파트 그 단지 내에서 차가 뭐 좀 빨리 다닌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다 아파트에서 막 빨리 다닌다거나 외부 차량이 좀 위험스럽게 사고를 내든 안 내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 이거는 확실한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지속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꼭 범죄자만 사이코패스입니까? 범죄자의 특징이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뭐 또 치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안 좋아해? 이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조금 뭐 당장 갚을 수 있는데 네가 감히 돈을 안 빌려줘?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 양반 쌍놈 시대에서 양반이 탁 있어요. 뭐 여봐라, 수청을 들어라. 예 하고 다 들어. 그래, 내 수청 들으면은 너네 그 집에 곡식도 갖다 주고 뭐 돈도 챙겨주고 그렇게 할 것이야. 수청을 들어라. 왜 뭐 하느냐? 수청 안 들고. 뭐 수청을 안 들겠다고? 여봐라, 저게 우월한 나에게 어디다 대고 감히 전현을 당장 잡아서 옥에다 쳐 넣어라. 마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마님. 근데 마님, 뭐냐?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으니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 무슨 놈이 천한 것들이
상놈이 어디다 대고 뭐 건이야? 어? 하라면 할 것이지. 여봐라, 저 멋진 놈 잡아다가 곤장을 쳐라. 이런 거밖에 못해.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나는 우월한 포지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이코패스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자기는 우월합니다. 그리고 우월하고 남들 우월하지 않다 해서 다 껴맞추는 거예요. 무슨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면은 자기 생각대로가 돼야 돼. 그게 좋으냐 싫으냐는 그게 자기 기준이 아니라 공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공익이 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무지할 수도 지금은 무지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우월감은 예전에 끝났어요. 미국의 어떤 권리 장전이랄지 지혜 소산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했어요. 그 어떤 식품에 대한 안전이랄지 인권에 대한 문제, 이거가 다 따지면 그 어떤 법의 허점을 뜯어가지고 자꾸 또 어떤 범죄랄지 안 좋은 사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금융침범죄 측근들도 제대로 모르는 측근이 많았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자꾸 투입 잡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검은 돈이 우리나라에 먹여 살리고 잘 몰라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으로 해서 조금 뭐 해야 되는데 투명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명할 수가 있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했잖아요. 지도세도 이것이 바로. 하지만 지금 그런 세대는 끝났어요.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으면 결과가 투명하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어떤 개인정보 피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상위 클래스의 권력과 어떤 범죄자의 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제3자이지 대국민이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제 사건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어떤 제3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어떤 동전의 양면. 예, 뭐 지금은 언제부턴가 한 10년 됐나요? 뭐 편의점에서 1+1이 거의 지금 생활화가 됐습니다. 저는 거의 사질 않지만 그 박리담회식 판매 방식, 울며 겨자 먹기식. 하나를 차라리 좀 단가를 낮추면 되는데 장사 돈을 벌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경쟁력이 있어요. 단기간에 이건 있겠지만 스타벅스 1+1 하는 건 못 봤어요. 뭐 제가 스타벅스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마인드 구조로 가서는 어떤 해외에서는 퀄리티 없습니다. 경쟁력 없습니다.